언니 옆에 앉을게. 그렇게 엉성하게 있어도 돼? 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자기소개를 여쭙기 전에 저희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별명으로 하실 것인지 본명으로 참여를 이제 하시길 원하는지 일단 한번 정하고 시작하거든요. 본명으로 할게요. 네, 그러면 혜수님으로 얘기를 해도 네.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혜수님 그럼 간단하게 허락이 되는 데까지만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고향은 부산인 사람이고 결혼을 하면서 천안에 올라와서 이렇게 유주라는 예쁜 동생을 알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네일샵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곧 출산이 다가와서 잠깐 쉬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제가 팟캐스트 출연해주세요 했을 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흔쾌히 참여를 하시게 된 뭐 동기나 계기 이런 게 있을까요? 그냥 뭐 유주를 응원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아주 큰 그런 마음이 있고 저는 좀 나대는 거 좋아하는 편이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싫다고 하지 않아요. 멋있어요. 여유 되실 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팟캐스트나 아주 잠깐 듣다가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듣고 자야지 했는데 듣다가 잠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제가 잠깐. 제가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오늘? 아, 그럼요. 어떤 주제든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평상시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이제 미라는 단어의 그런 느낌이나 그런 것들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미는 그냥 항상 제가 추구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저는 외면이든 내면이든 사람은 좀 아름다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이 꼭 막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아닐지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조금 자기의 아름다움을 지향하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약간 방향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주로 추구하는 방향성이 좀 이렇게 모호하신가요? 아니면 명확하신 편인가요? 제가 추구하는 미의 방향은 제 미의 기준에서는 아주 명확한 편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추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러면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본인께서 추구하는 혜수님이 추구하는 미의 방향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뚜렷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뭐 색깔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색깔로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색깔로 치면은 파스텔 톤? 좀 알록달록하지만 아주 쨍하지는 않은.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어우러질 수 있는 정도의 색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파스텔 톤이 이렇게 어우러지고 뭔가 과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질감도 약간 조금 그런 뭔가 포송포송한 질감 이런 걸 좋아하시는? 그럴 수도 있네. 포송포송도 좋아하고 촉촉도 좋아하고 뭐 질감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미에 대한 질감. 내가 기준이 명확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질감 중에서 제가 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매트한 질감이 있을 것이고 글로시한 게 있을 것이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질감들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크게 뭐 거칠다거나 매끈하다거나 해서 호불호가 있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질감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미에 대한 기준을 막 제가 이렇게 막 구체화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지금 주제를 던지고 있는 건데 내가 미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가까운 뭔가 저 인물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뭔가 내가 봤을 때 약간 나랑 추구하는 방향성이 비슷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뭐 인물이나 아니면 뭐 캐릭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는 송혜교를 참 예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크면서는 사실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사람의 인성이나 마음가짐이나 뭔가 말하는 언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곱씹어서 생각하다 보면 이효리 같은 사람이 참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하신 그쵸. 왜냐면 송혜교가 가진 그 외적인 미의 느낌과 이효리가 가진 외적인 미의 느낌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쵸. 저는 원래는 조금 더 뭔가 청순하고
조금 더 여리여리하고 이런 걸 원래는 더 추구했기 때문에 송혜교 스타일이었지만 그냥 그 이효리가 가진 내면의 약간의 단단함과 그러면서도 털털하게 자기 이야기를 다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자기의 신념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미의 최전선에서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가장 보여줘야 되는 최전선, 뭐 제가 생각하면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의상 디자이너라든지 네일 디자이너 뭐 많잖아요. 그 미의 최전선에 내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저희 부모님은 잘 모르는 일인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약간 튀는 아이였어요. 반에 꼭 한두 명씩 있는 화장품을 가지고 친구 얼굴에게 화장을 해주거나 여기 브랜드 이게 좋다 이런 걸 알려준다거나 고데기를 가지고 가서 선생님한테 걸리면 혼나지만 친구들의 머리를 해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미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외적으로 좀 아름답게 가꿔주는 것에 조금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었는데, 근데 뭐 한국 사회가 의례 그렇듯이 성적에 맞게 학교를 가게 됐죠. 대학을. 그랬더니 너무 제 적성과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도 아니었고 딱히 열심히 하는 아이도 아니었고 그것에 관심이 있는 아이도 아니었는데 공부를 하는 학과를 가다 보니 이제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깨달아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용을 다시 해보겠다고 이제 사실은 그냥 우긴 거죠. 선택을 했다기보다 반강제적으로 우겨서 전공을 다시 바꾸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만 예뻐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가진 뭔가로 상대방이 예뻐지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메이크업이 너무 관심 있고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일의 이 세계가 너무 넓고 훨씬 더 재미있고 그리고 또 잘 하기도 하고 맞아요. 저 진짜 잘해요. 그래서 전공을 바꾸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럼 아까 지금 얘기해 주신 걸 쭉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태생부터 그렇죠. 나는 뭔가 이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 나만 뭔가 그것을 이렇게 막 해보고 그런 걸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한번 권해볼 수도 있고 실제 그 사람에게 맞는 아름다움을 찾는 것에 또 흥미를 느끼신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전공을 하시게 돼서 이제 뭐 산업전선에 뛰어드셨을 때 가지고 가장 먼저 나에게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 기억이 나세요? 혹은 뭐 손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변인이라든지. 가장 먼저 손님이라고 느꼈던 거는 제 가게를 가졌을 때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뭐 실습을 하고 직원 생활을 하고 했을 때의 손님들은 사실 제 머릿속에 그렇게 남아있는 임팩트 있는 사람은 뭔가 진상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샵에 있던 모든 선생님들이 힘들게 했던 그런 진상들만 좀 기억에 남아있고 그 외에 사람들이 기억에 남지 않는 거 봐선 딱히 제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부산에서 샵인샵으로 조그만하게 제 거를 시작했을 때부터 뭔가 이 손님은 제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 첫 번째가 누구였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아직도 그 초창기에 왔던 서너 명가 그 부산에서 초창기부터 문 닫을 때까지 쭉 저를 찾아와줬던 그 서너 명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 손님으로 잡았던 건 그냥 동기 친구인 것 같아요. 동기 친구, 교수님, 그리고 이제 학과 행사 같은 걸 하면 네일아트 부스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받는 같은 학교의 동기들, 선후배들이 아마 첫 손님이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뭔가 처음 마주한 할 때 결국엔 어찌됐든 부스가 됐든 내가 어쨌든 직업으로서 누군가를 아름답게 해줄 수 있다라는 나름의 저는 허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때 약간 심정이 어떠셨어요? 이게 뭔가 그 처음이 저한테 아주 특별하지 않았던 거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서. 인공어 같아요.
그 중학교 때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희 친오빠도 1세대 그루밍족이라고 하죠. 그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실제로 그루밍족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저희 오빠의 머리를 고데기를 해주고 오. 네. 그런 뭐 비비크림을 발라주고 찾아주고 이런 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누군가한테 그런 서비스를 해준다는 게 뭔가 아주 특별히 대단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완전 천직이시네요. 늘상 해왔던 일의 연장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첫 번째라는 게 없었고 아주 옛날부터 아, 그쵸. 그저 그래서 굳이 첫 손님이라고 꼽자면 저희 친오빠가 아닐까. 아 맞네. 첫 손님을 굳이 찾아가다 보면은 오라버니가. 네. 저도 반곱슬이긴 한데 저희 오빠는 굉장히 심한 곱슬이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늘 매직을 했지만 뿌리가 계속 이제 지저분하게 올라오니까 어디 약속이라도 생기면 해수야를 찾죠. 이거 좀 해줘. 이거 좀 해줘. 네. 만족도가 좀 높으셨던 것 같나요? 기억이 나세요? 그때마다 뭐 이제 피드백을 주시던 분이신지. 많이 뭐라 했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중학생이 잘해봐야 뭘 얼마나 잘했겠어요. 되게 혹독한 교수님을 만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쭉 해왔던 걸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미라는 것 자체가 아주 옛날부터 그냥 기억이 안 날 때부터 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미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나한테는 너무 당연해서 그냥 늘 숨쉬듯이 하던 그냥 하나의 행위라고 느껴지는 거. 그게 업으로 다가왔을 때는. 그쵸.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일을 쭉 해오셨고 사실 본인의 삶 속에서 그런 미라는 단어가 녹아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좀 파고들면은 외모 정병이라는 말이 이렇게 또 같이 오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자신 스스로가 나 너무 만족스럽지 않아 라든지 내가 너무 약간 별로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으신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외모 정병은 저도 옵니다. 가끔. 이 사람이라는 게 사실 완벽하게 모든 거에 만족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살이 찐 내가 싫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수척해진 내가 싫은 날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삶에 찌든 나의 모습이 싫을 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지 않을 때 내 외모가 부족한가 싶을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SNS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해 있으니까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얼굴이 충분히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피부가 좋지 않지? 나는 왜 코가 낮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럴수록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내면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조금 살이 찐 모습도 내 모습이고 조금 야위거나 수척해진 모습도 내 모습이고 조금 망가져 있든 그것 또한 내 모습이고 그래서 이 모든 나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어야 저는 상대방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자존감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낮은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약간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와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내면 속에 왜 나는 저렇게 될 수가 없지가 커져서 그런 외모 정병이 더 심하게 오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외모 정병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주변에서 네가 무슨 이라고 말을 하는 게 그냥 이 내면 속에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장점만은 아닌데 제 MBTI 특징도 그렇고 자기애가 굉장히 충만한 스타일이에요. ENTP. 네, 자기애가 ENTP. 굉장히 충만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뭔가 외모 비수기라고 하죠. 네. 외모 비수기가 와도 크게 뭔가 그걸로 멘탈이 털린다거나 내가 이렇기 때문에 뭐 수술을 하러 가야겠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저는 살이 너무 많이 쪄 있는 상태라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당연히 많겠죠. 살이라는 게 찔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는 거지만 근데 그 모습조차도 나인 거잖아요. 내가 나를 찌운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 모습도 그냥 괜찮다 사랑한다 해주면 되고 이게
계속 이제 미라는 단어를 하면 보여지는 것에 다들 집중을 하다 보니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봤어요.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게 팟캐스트를 원래 그냥 목소리로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카메라를 켜고 그 모습의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막 아, 그쵸. 내가 이렇게 보자요. 맞아.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세상 이게, 사람들이 다 날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목소리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이나 애티튜드나 뭔가 목소리 톤이나 맞아요. 발성이나 이 하나하나가 누가 남이 찍어준 걸 보다 보면 진짜 약간 충격적이야. 많이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제가 찍었던 거를 인스타에 업로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랑 다음에 만났던 그 인터뷰 분이 저한테 그런 거, 실제로는 되게 또 이렇게 뭔가 더 슬림하시고 그렇지 않다. 근데 그 말이 좋은 의미인데도 내가 이미 트리거가 있으니까 뭐야 저 말의 뜻은 나 굉장히 그렇게 나 지금 그렇게 보였다는 뜻인가? 이랬다가 지금은 이제 네 이럴 텐데 그때는 또 그랬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네네, 그럼요. 좋아요. 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결국에는 아름다움도 있고 그런 외모, 그러니까 비교로 인한 좀 안 좋은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결국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뭐 이게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혜수님은 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성이라고 해야 되나? 나만의 미적인 내면을 어떻게 설계하시는 편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원래부터 단단한 ENTP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기애가 있으셨던 건가요? 아주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딱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그런 스타일이셨고 그래서 받아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보통은 엄마가 화를 내면 아빠가 받아주거나 아빠가 화를 내면 엄마가 받아주는데 저희 집은 딱히 그런 게 없었죠. 네, 아까 잠깐 등장했던 그 오빠라는 그분이 굉장히 갑질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엄마에게 치이고 오빠에게 치이고 아빠에게도 치이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눈치 보는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 가족 안에서 내가 잘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 사실 둘째나 막내들이 가지게 되는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어릴 때는 소심했던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친구들이 이제 반에서 준비물 안 챙겨온 친구들이 색연필 같은 걸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 친구에게 빌려주기가 싫어요. 그런데도 싫다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빌려주고 빌려주면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달라는 말도 선뜻 나오지 않는 진짜? 네,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거죠. 지금하고 완전 다른데? 그죠. 지금의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어요. 네, 그런 모습을 한 8, 9살 때까지는 가졌던 것 같고요. 한 10살쯤부터 제가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또 고리타분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책의 도움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0살쯤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그때 만났던 친구가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라 집에 그 만화 잡지라고 하죠. 이런 두꺼운 만화 잡지가 엄청 쌓여있는 달달이 그걸 구독해서 보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 집에 가서 만화의 세계에 눈을 처음 뜨게 된 거죠. 눈을 떴는데 이렇게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저는 그림보다는 활자를 좀 더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화책에서 소설책으로 넘어가죠. 그때 마침 해리포터가 빵 하고 뜨는 시기가 됩니다. 야,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해리포터. 네, 그 약간 SF, 판타지 같은 그런 추리 이런 갖가지 소설책들을 굉장히 섭렵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약간 뭐랄까 저희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뜰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는 입이 트였다고 하죠. 말 한마디를 이렇게 내뱉길 힘들어 하던 애가 이제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트인 것 같아요, 말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부터는 성격이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아요. 좀 더 외향적이고 내가 원하는 말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쪽으로. 그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성격이 점점점 완성된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제가 키가 좀 작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때 키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키가 작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6학년부터 친구들은 쑥쑥쑥 크는데 저는 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춘기가 다가오는 한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내면에 불안함이 생기거든요. 뭔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거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자기 방어 기제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말도 조금 더 세게 하고 공부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얕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사춘기 학생이니까. 그래서 그때의 말발이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네. 생존 수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내면의 단단함은 책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내면의 담담한 책. 네. 이걸 외면으로 표출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상황들, 일련의 상황들, 이제 오빠에게도 지기 싫고, 친구들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그 지기 싫은 마음이 저한테는 약간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기 싫은 마음. 그래서 뭔가 내가 내 것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고, 당당해져야 내가 저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부도 한 거고, 공부를 싫어하지만 공부도 그래서 한 거고, 또 뭔가 지기 싫은 마음에 말도 더 잘해야 되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쌓여서 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재수없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기 싫어하는 나이니까 그치. 얼마나 따박따박 하나하나 이제 대꾸해가면서 약간 도끼가 가득했던. 네, 그럼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외면은 계속 추구를 하셔서 갖추시게 된 거고, 미에 대한 그 내적 미는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넘어가는 건데, 내적인 미가 일단 기준을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내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내적으로 아름다운 거는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는 힘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이 내적의 아름다움을 최근 들어서 찾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조금 알게 된 것 같고. 예전에는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뭔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좀 감사할 줄도 알고 만족해서 행복할 줄도 알고 그래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좀 단단해지면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 삶에서 행복을 찾지 않으면 그 사람 내면이 과연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 맞네. 왜냐면 내면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외면은 굉장히 아름다우시지만 내면 따라가지 않아서 네, 병들어 있을 수 있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 자기애라는 것이 좀 잘못되면 나르시스트가 되기도 해요. 어렵다. 조금 엇나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케이스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내가 나를 사랑한다가 미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천후로 갖춰야 되네요. 그럼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면서도 남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나만큼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수양을 많이 해야겠네. 그럼요. 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내면을 가꾸는 일이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이야기 딱 듣고 지금 생각난 게 제가 어떤 채널에서 이제 자기개발 채널 비슷한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일 안에 사람이 바뀌려면 뭐 이런 챌린지였어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내면의 나를 찾고 어떨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뭐고 이게 돼야 다음 선택을 하면서 외면도 바뀐다는 거예요. 약간 그 말씀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면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내면의 단단함은 이 뭔가 한 가지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의 도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완성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내면이 더 단단해지게 된 계기는 저의 남편이 굉장히 안정형이에요. 저는 불안형에 조금 더 가까운, 끊임없이 이 사람의 사랑을 확인을 해야 되는 타입이었고 이 남편은 굉장히 안정형. 제가 이래도 저래도 좋은 게 좋은 거 하는 안정형의 타입으로 제 옆에서 10년 가까이 있어주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안정형에 조금 더 가깝게 바뀌게 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뭐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내 내면을 돌아다보고 운동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 딱 한 가지가 제 내면을 단단하게 했냐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사회의 풍파를 맞으면서 고생도 좀 해보고 돈도 좀 벌어보고 그리고 이제 내 주변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도 내가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편에서 저는 좀 복받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혹시나 아까 전에는 이제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께 이야기를 했지만 그 내면의 목소리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좀 미랑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많이 사랑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이성에게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든 친구든 뭐 지인이든 누구에게든 굉장히 안정적인 한 사람이 나를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사랑을 표현을 해준다면 저는 사람이 좀 바뀔 수 있다고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많이 전폭적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분 가까이 두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 스스로 그걸 헤쳐가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이미 내 마음이 조금 무너지고 닫혀있고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거를 셀프로 치료를 한다거나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든든한 지원군 한 명 정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혹시 이제 조금 더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미에 대해서 외적, 내적 지금 거의 이제 약간 교과서적으로 지금 쭉 전천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혜수님이 맞춤을 진짜 잘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맞는 게 뭐다. 이게 맞는 게 뭐다. 이거를 잘 아신단 말이에요. 외적이든 내적이든. 스스로 깨우치기에는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그쵸, 그쵸. 그래도 약간 힌트를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외적인 아름다움은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아주 정보가 많다 못해 흘러 넘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요즘 유행하는 골격 진단도 그 예가 될 수 있고 그 이전에 퍼스널 컬러도 어떤 게 어울리는지 알 수 있는 또 그런 하나의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하다 보면 그 하다 보면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나한테 해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나한테 해보다 보면 이거를 했을 때 나는 모르겠어도 주변에서 반응이 좋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쌓인 데이터들을 종합을 하면 나는 이런 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를 조금 빠르게 깨우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부지런해지고 네. 시행착오를 조금 겪고 이게 사실 미감이라는 것이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부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이게 잘 어울리 내가 뭔가 여기에 이거를 하면 예쁘겠다가 한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공부로 좀 다듬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나 하나 정도를 꾸미는 일에는 아주 큰 노력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내가 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는 조금의 관심? 오케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옷 하나를 살 때도 셔츠 하나를 살 때도 내가 웨이브 타입인지 뭐 내추럴 타입인지 뭐 스트레이트 타입인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선택할 때 훨씬 더 편하고 실패가 적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너 사람이 되게 세련됐다. 너 되게 잘 꾸미고 다닌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의 공부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이제 만약에 손님들 오시면은 이 영상 요 부분까지는 이제 들려주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되는 일이 농담이고요. 이번엔 진짜 ENTP로서 힘드신 모호한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니주를 까냐면 제가 ENFP고 ENTP이신데 저는 이런 뭔가 현실감 있고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대화보다는 뭔지 아시죠? 약간 시 좋아하고 에세이 그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뜬구름 잡는 걸. 네,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첫후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뜬구름 잡지 않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지금 많이 했단 말이죠. 이제 약간 풀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좀 와 이거 아름답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하늘 되게 맑았잖아요. 막 엄청 막 선셋이 엄청 예쁘게 지고 지금도 구름 엄청 이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한테는 약간 아름다운 순간이 좀 하늘에 있는 편인데 혜수님은 와 아름답다 지금 이 순간 너무 좋다 멋있다 뭐 이런
순간이 있다면 혹시 기억나는 순간 있으세요? 아, 이거 되게 티답지 않은 답변일 수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아요. 남편이랑 있는 순간. 오. 네. 그 순간순간에 문득 너무 행복해서 아, 내가 이런 행복을 느껴도 되나?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지? 그리고 특히나 와우. 지금은 제가 이제 임신이 8개월에서 이제 9개월 넘어가고 있기 음. 때문에 이 아이랑 함께하는 문득문득의 순간들에 되게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감탄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들이 저는 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 물론 하늘 좋아하고 선셋 좋아하고 제 휴대폰 사진첩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하늘 사진들이 맞아,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그것을 저 혼자 볼 때보다 남편이랑 같이 봤을 때 저는 훨씬 더 극대화되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티 아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F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요. 네. 아니. 네. 남편하고 어디에 있었을 때 가장 행복하시? 아, 이게 사진처럼 아. 한 장을 딱 아. 뽑아야 돼. 인화해야 돼. 그러면 그냥 손잡고 걸을 때요. 오. 손잡고 걸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다 찍힌 그 사진 한 장. 그리고 저는 주로 낮 산책보다는 밤 산책을 좋아합니다. 오. 태양을 조금 싫어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외선. 네, 자외선은 노화를 부르기 때문에 음. 밤 산책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같이 손잡고 걷다 보면 문득 그냥 제 삶 자체가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그 아름다움을 느낄 때의 감정은 그냥 벅차오름인가요? 그쵸. 너무 행복하고 벅차고 감탄스러운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면 아마 맞다고 할 거예요. 제가 문득 오빠는 어디 있다가 나한테 왔어? 어떻게 오. 이런 사람이 나한테 왔어? 이런 오. 소리를 저는 꽤나 닭살스러운 대박. 소리를 꽤나 자주 합니다. 되게 사랑을 주네요. 네, 말씀으로서. 네. 표현을 해. 뭔가 그런 순간들마다 그런 감정들이 막 네. 피어오른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좀 엄청난 저는 막 적거든요. 아, 네. 막 오늘은 이래서 너무 좋았어. 막 약간 이럴 때가 있는데 혜수님은 또 그걸 또 나름대로 기념하는 방식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원래는 그렇게 기록하거나 기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인스타의 스토리 기능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아마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적어서 종종 사진 글글글글글글 사진 글글글글 사진은 한 장이고요. 글은 한 30줄 정도 적는 스타일입니다. 그게 저의 일기장이고요. 그래서 그 외에 일기를 따로 적지는 않아요. 사실 애기한테 쓰는 태교할 때 쓰는 그런 일기도 한 5편 정도 적었나? 그 뒤로 적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는 일상 속에서는 나와 함께 있는 동반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고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할 때는 이제 SNS를 통해서 기록을 하시는 편이다. 그러면 그 내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했을 때도 그런 아름다움이 느껴질 때가 있나요? 그쵸. 내 삶에서 찾는 행복을 저도 느낀 지 그렇게 오래됐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 행복을 조금 알게 됐을 때부터 그냥 이 사람들과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에서 오는 감사함, 행복함, 또 아름다움 그리고 그런 순간순간들이 귀한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유주를 포함해서 제 지인들이라던가 네, 말씀. 네, 가족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훨씬 소중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보다는 제 커리어, 일, 뭐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집중을 했다라면 지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맛있는 거 먹고. 네, 맛있는 거 먹고 많이 떠들고 많이 웃고 이런 모든 시간 보내는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려는 편이에요. 그게 되게 신기하네요. 아까 제가 어릴 적 이야기부터 쭉 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는 굉장히 경쟁하고 싶어 하셨고 이기고 싶어 하셨고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정말 사람이 뾰로롱 바뀐 것처럼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서 이제 나의 미는 어떻게 보면 이 행복, 내면의 행복과 외면의 행복을 같이 이렇게 여유 있게 누리는 걸로 바뀌신 거니까. 맞아요. 제 입장에서 되게 신기한 케이스. 근데 이 사실 이야기하지 않은 작은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픈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때
비로소 조금 깨닫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사회의 풍파를 많이 맞게 돼요. 내가 힘든 순간들마다. 그것들이 저를 조금 다듬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아까는 경쟁 속에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뾰족뾰족한 사람이었다면 네네. 그게 굴려지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조금 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생기는 거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굴려진 상황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어느 정도 굴려졌기 때문에 남편이랑도 잘 맞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 중반에 만약에 남편을 만났더라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엔 그렇게 약간 고슴도치라고 치면 네, 맞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눕혀가지고 눕히지만 보통은 귀엽잖아요. 나를 세우고 있죠. 맞아. 근데 그 고슴도치가 나를 세우는 이유는 사실 내면이 너무 나약하기 때문이에요. 고슴도치 혹시 속살을 만져보셨나요? 아니요. 굉장히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 속살의 여림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고슴도치 같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쭉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인터뷰를 준비할 때도 어른스러움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왜냐면 저와 나이 차이도 있고 제가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어른스러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나를 좀 허락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안 되는 거는 또 자유롭게 놓아주고 이런 것들이 되는 그 여유로움, 자유로움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얻게 되신 거겠네요. 시간도 있고 이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에서 오는 것도 있고 사실은 커리어가 어느 정도는 궤도 안에 올랐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심적으로 조금 더 편해진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고요. 그렇군요. 뭔가 한 가지가 부족했으면 아직도 저도 허덕이고 있지 않을까요? 그게 커리어든 내 주변의 상황이든 가정 환경이든 매몰되어 있는 그 포인트가 없어지면 네, 거기서부터 오는 그 자유로움이 네,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지금 상호를 말씀하셔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일 플랑 사장님이신데 네. 그 네일 플랑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일 플랑에서 추구하는 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약간 슬로건처럼 내밀었던 것이 샵을 오픈할 때 손톱이 예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손이 예뻐 보이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하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한 아트를 추천하지도 않고요. 뭔가 연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뭐 이건 꼭 하셔야 돼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좀 잘 묻어갈 수 있으면서 손톱뿐만 아니라 손 전체가 조금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모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간 그게 본인의 그런 미적인 부분도 같이 녹여든 거죠? 그쵸. 그래서 사실 제가 예쁘다고 추천드리는 건 제 눈에 예쁜 것들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유주님한테도 그렇고 그냥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네.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의 활동 반경이라던가 주로 하는 일이라던가 취미 생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그거에 맞게 추천을 드리는 편인 거죠. 그쵸. 그 사람에 맞춰서 이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이 어울리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하시는. 그럼요. 그래서 이야기를 왜 여쭤봤냐면 이게 미라는 분야가 그러니까 제가 혜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미를 결국에 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이 영상을 보겠구나. 나중에 그랬을 때 이 상호도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디까지 편집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건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보니까 이쪽 방향성으로 이제 현재 지망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궁금해서 찾아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이쪽 방향성인 뭐 네일이라든지 아니면 아트 계열로 이쪽에 뭐 메이크업 아트나 이런 쪽으로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뭔가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사실 이 미용업계라는 게 허들이 높지 않아요. 그냥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지 일을 하거나 샵을 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허들이 높지 않아서 많은 여성분들이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분야는 서비스업이에요. 정체성이 내가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예뻐지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이 본질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단순히 내가 예뻐지는 게 좋다고 하시면 그건 그냥 취미생활로 가셨으면 좋겠고, 남을 예쁘게 해주는 것이 나는 너무 만족스럽고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업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런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헤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네, 미용업계 전반적으로. 이것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서비스업과 맞지 않다. 또는 남한테 어떤 걸 해줘야 될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 그냥 나는 내 거 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업에 발 담그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렇게 하셨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도 많이 네, 봤겠군요. 많이 봤죠. 그리고 저는 미용대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런 친구들을 꽤 많이 봤고요. 자신의 그런 것들이 강한 분들이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보다는 이 서비스업이 생각보다 성격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타요. 그래서 그 서비스업에 맞지 않으면 일을 하다가 맞아요. 현타라고 하죠, 소위. 그런 걸 이제 세게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 현업에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늘상 아름다운 모습만 있지는 않아요. 그 만약에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미용이나 네일 이런 거를 메인으로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하고 계시지만 뭔가 그런 걸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만들어서 뭐 전시를 해보고 싶다라든지 그런 거는 딱히 없으셨나요? 아, 전시 해보고 싶죠. 해보고 싶은데 사실 네일 아트는 전시라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전시라고 하면 약간 큰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일은 그 공감의 단계에서 굉장히 국소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네일을 즐기는 사람 자체가 여자 중에서도 이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중성이 조금 약하다고 느끼기도 했고, 그 전시 공간을 채울 만큼 네일이 아주 크게 뭔가를 채우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주 작은 것에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시보다는 아티스트한테 작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르게 대중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작업을 해도 뭔가 전시를 할 기회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 찾아오지 않나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의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조금 더 실험적이거나 조금 더 예술적인 디자인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 난해하다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저 업계에 내가 뛰어들어도 될까 싶은 생각들도 좀 있기는 해요. 고민이 많이 되실 수도 있겠다. 이야기를 쭉 지금 막 업계 전반부터 어릴 적 이야기부터 지금 미라는 아름다움이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지금 완전 이렇게 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뭔가 계속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영상을 5년 뒤에 볼 나에게 그때 나에게 잊지 않았으면 하는 나의 그 아름다움이나 내면이든 외면이든 아름다움을 잊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뭔가 재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한마디 정도를 좀 여쭤보고 싶고, 마지막 하나는 나에게 미란 무엇인지를 단어로 정리를 해보고 싶거든요. 일단 첫 번째, 그 나 5년 뒤에 내가 있어요. 지금 내 앞에. 그 사람한테 그 미래의 사람한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예뻐지는 것에 뭔가 타협이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움. 사실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고, 저는 이제 계획은 둘째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5년 후면 둘째를 임신을 하고 있거나 낳아서 키우는 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실 많은 엄마들이 포기하거나 좀 내려놓게 되잖아요. 내가 조금 더 가꾸거나 예뻐지거나 하는 것들을. 근데 저는 아이를 소홀하게 키우겠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금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챙겨가면서 했으면 네, 너무 나를 내려놓지 말고 그냥 그런 육아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아주 사소한 거라도 챙겨가면서 그런 나를 가꾸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저한테 미는 삶인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쫓아왔던 거고 그냥 늘 해왔던 거 그리고 앞으로도 쭉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제 삶이 아닐까. 삶 이랑. 그 자체. 네. 뭐 제 삶이 아름답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삶의 방향이 항상 그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 수미상관이네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미는 방향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삶이다. 그래서 결국엔 모든 것이 그 미를 쫓는 과정인데 그게 단순히 예쁘다와는 또 거리가 먼 거죠. 아, 그럼요. 아름다움과 나다운 미를 찾는 과정. 예쁘다는 너무 아름다움의 국소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네네.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 나눠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네. 사실 살면서 이렇게 내 삶을 되짚어서 내 내면에 있는 것까지 집중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없죠.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그냥 내 머릿속이나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있는 가치관들도 말로 이렇게 정립하지 않으면 그냥 떠돌아다닐 뿐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짚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단어로 참여를 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 감사합니다. 치면서 마무리. 빠이.